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간별 무관사주의 특성과 그 개운법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미처 끝내지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 관성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압축하면 관성의 본질적인 특성으로는 이 규범과 룰에 관한 수용성이다. 또 이 관살에 극을 받으니까 내 입장에서 극을 받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관성의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테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관사주는요, 이렇게 관이 없으면은 남자 사주에 있어서는 이 관이 이 직장이나 자식에 해당하는데 무관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무관사주라고 해도 얼마든지 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무관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정승까지 지내신 분의 사주를 예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 사주에 있어서 관살은 남자이고 남편인데요. 마찬가지로 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남자가 없고 남편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무관사주의 특성은요. 이 관성이 없으면은 반대편에 있는 비겁이라든지 이쪽으로 한 칸 뛴 비겁이라든지 이쪽으로 한 칸 뛴 식상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반대편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 입장에서는 겁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관살이 겁재를 극하는데 무관이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재물에 분탈당할 그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재성은 한편으로 강화된 식상에 생을 받으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사주 8글자와 대운을 함께 감안해서 이 재성의 동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인성은 분명히 무관이 되면 약화되는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을 못 받는 데다 대고 관사료로부터 생을 받아야 되는데 무관이다 보니까 생을 못 받고요. 이 재성이 생해줄 것이 없으니까 직접 극을 하는 것이죠. 이른바 제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입장에서는 약화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행 중에 특정 오행이 하나가 없으면은 나머지 사행도 모두 다 연동돼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주 8글자의 원리이자 또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아주 압축하자면 결국은 무관사주의 특성은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일간 입장에서 조금 법이나 규범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롭다. 아, 체면이라든지 이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관살에 극에 받지 않다 보니까 극받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없는 것이죠. 이 관살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대운에서 이렇게 무관사주가 이렇게 관살이 오면은 굉장히 이 상황에 이 극을 받는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연습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고 조금 난처한 곤경, 혼돈 이런 상황에 빠진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관사주의 특성은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본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것 이외에 일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관에 해당하는 오행이 달라지죠. 이를테면 수가 관살이 되면은 화일관이 돼야 되죠. 병이나 정. 그래서 이 관살의 오행의 성질에 따라 아까 무관사주의 특성, 그 본질적 특성 두 가지 이외에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가 관살이다. 그러면 수의 특성을 특성으로 인한 어, 그 무관사주의 특성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는요, 지난 영상에서 수의 시작이고 오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수화 목금토로 이렇게 서경에 터잡아서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목화 토금수보다 동양학은 상과 수와 리의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화 목금토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올린 바가 있고요. 수를 그 압축하면은 이 감출장자와 이 엎드릴 복자입니다. 감춘다는 얘기는 목화는 팽창, 확산, 발산하는 기운이고요. 금수는 수렴, 응축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수는 가장 그 응축된 상태죠. 그래서 안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왜 감추냐? 그 내용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죠. 보호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속에 꽁꽁 감춰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고나 뭐 장롱이나 이런 데 감춰놓을 필요가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또 뭐 복지부동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몰래 한다. 활동성이 없다. 휴면, 휴식 그런 어, 의미와 아울러서 물이 스며들듯이 몰래 한다. 비밀성, 기밀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는 윤하라고 그랬어요. 이 하는 임수를 의미하고요. 개수는 적시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죠. 이게 지난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요 개념과 감출장자와 엎드릴 복자, 그 개념과 이 윤하의 개념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일간이 수가 없으면은 무관사주가 되면은 이런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나 능력이 적다는 말씀이죠. 이것이요. 그래서 화가 자유분방하고 뭔가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분주하고 하지만 중심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 활동을 열심히 해도 이 내용물이 없어지는 이렇게 보존하고 하나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비밀 유지, 또 휴식이 없는 상태요. 늘 분주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비밀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밀도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몰래 할 때는 몰래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기밀이나 비밀은 또 보안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성하게 이 비겁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활동 능력은 좋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지만 이 관으로부터 이렇게 지키고 어, 보존하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수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뭔가 바쁘기는 바쁜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와 화가 이렇게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삼각격의 원리가 모두 수와 화의 그런 관계를 이용한
그렇기 때문에 상관격이 좋은 사주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하고 화가 서로 싸우면은 상쟁을 하면은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해보면은 이 삼각격의 본질이라든지 대부분 보면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주역의 이론을 좀 감안을 하지, 이게 주역 공부를 좀 깊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요, 수와 화는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걸 수화 상체라고 그래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화는 만물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기른다는 것이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 기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경금은 아, 이것도 모두 함께 봐야 되는데요. 화는 위로 타올라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고, 그러면서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어, 꽃을 피운다든지 회임을 한다든지 씨앗을 뿌린다든지 그런 음, 열매의 그 사화가 경금의 생지이듯이 여기서 열매의 그 단초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서 계속 자라고 키워나감으로써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분주하고 일상생활 대부분이 이게 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여기까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목은 사단 중에 칙은지심이고 수지심이고 사양지심이고 십이지심이고 여기에 전원 때 동중서 선생이 광명지심이다. 이걸 하나를 추가해서 오덕이다. 또 내지는 뭐 오상 언제나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중서 선생이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이 서경의 이 원리에 터잡아서 만드는 겁니다. 다 서경에 나와 있는 걸 확인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에 불과하죠. 요것은 후의 대표적인 것은 신뢰에 해당하는데요. 트러스트 이거는 경영학의 통합 신뢰 모형과 아울러서 중용이나 이 사서상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동서양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서양보다 이 동양의 신뢰 모형에 대한 타당성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목 할 차례죠. 목이 관성이 되려면 모토나 기토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고서에 목은 춘추 원명포 이게 음양오행 또 기흉을 예측하는 서적이었는데 소길 선생의 책에서 인용했을 뿐이지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이라는 것은 이게 다을촉, 접촉 이게 촉자인데요. 이 글자를 보면은 뿔로 뭐 뒤밀고 밀어가면서 나오는 형상이에요. 이것이요. 물로 재뵙고 그래서 저촉한다, 범한다, 앞으로 들이민다, 전진한다, 부수고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촉지, 땅을 밀고서 땅을 뚫고서 나오는 것이 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 속에서 목이 땅을 뚫고서 나오는 것이 목이라는 것이죠. 설문해자, 예, 허신의 고증 경학자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후한테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설문회자 책에 보면은 목이라는 것은 이게 뭔데요? 이게 무릎 쓰다는 건데 모험 걸 때요.
이게 덮여 있다는 뜻이 여기서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땅으로 덮여 있으면서 밖으로 뚫고 나오는 것을 목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목자의 글자는 이것이 삼지창처럼 생긴 것이 이것이 열십자의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싹틀 철자예요. 싹을 튼다는 것이죠. 싹틀 철자를 본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아래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 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되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싹틀 철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것이 뿌리라는 거죠. 그 아래에. 예. 이게 목이라는 것이죠. 설문해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은 동쪽이다. 동쪽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요동치는 이게 천둥 번개 진이에요. 우레진이죠. 주역에 진께가 있죠. 진께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뇌 이 뇌가 뇌성 그 병력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진께죠. 어, 음이 두 개가 있고요. 맨 밑에가 양이 하나가 있는. 그래서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땅 밑에서 싹이 나가지고 땅을 뚫고서 나오는 에너지가 목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땅을 진동하고 땅속에서 씨앗이 싹을 땅 터트리는 것이죠. 어, 터트리는 게 이게 목은 곡식이거든요. 곡이 갑이에요. 싹에서 이렇게 딱 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직선으로 나오는 것이 반듯하게 나오는 것이 갑입니다. 나와서 떡잎이 갈라지고 가지가 여러 분화되고 그런 것은 을이에요. 을. 그래서 이 갑목과 이 목과 화는 모두 아, 팽창, 확산, 발산, 확장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요, 이 땅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돼도 이 회복력이라고 할까요? 복원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그리고 이게 집중력도 좋은 거죠. 반면에요, 화는 한 번에 확 불을 타오르듯이 오히려 끄는 맛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목 대비해서 집중력이라든지 이 끈기라든지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요,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을 보면 대부분 좋습니다. 간목이나 인목을 보면 그런 관계가 있어요. 반면에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에 무슨 인성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인성이 오히려 많으면은 아,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좋은 사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덟 글자 모두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는 목은 땅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 에, 상승하려고 하는 원래대로는 이 수의 기운이 목을 타고서 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위로 계속 퍼져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정화는 퍼져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뭉쳐놓은 겁니다. 모아놓은 것이죠. 이 화의 기운을 모토로 전부 포괄을 해서 압축해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을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은 이 화의 중구난방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일거에 정리를 하는 숙살이죠. 그래서 종혁입니다. 이 경금이 혁이죠. 혁. 종은 이 화기 이것을 모두 이 신금은 정리정돈이 끝난 거예요. 다 과일이 잘 익어가지고 수확을 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안으로 수렴 웅축해서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고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복제가 되죠. 임신이 되고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행의 요 개념과 성경에 나와 있는 곡직, 요걸 함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일간이 관성이 없으면요, 이게 추진력이나 뭔가 이걸 잘 하려고를 안 해요. 해도 그냥, 아, 애도 이 관성이 없으면요, 마치 애늙은이 같아요. 좀 폭발력이나 조금 액티브하게, 발랄하게 뭔가 추진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조금 좌절이나 시련을 겪으면은 이게 위로 곡직 뻗어나가려는 성향과 뚫고 나오려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련이나 고통에 그냥 무릎 꿇고 좌절하고 신세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사주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게 일종의 개운법입니다. 숫자 3이나 8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 뭐 3층이나 33층, 38층 이런 게 사르면 좋은 거예요. 예, 또 뭐 비밀번호라든지 또 뭐 폴더에 그 폴더 정리에도 이런 걸 많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목은 신맛이고 청색이죠. 청색에서 태극파랑 너무 그러니까요. 맥주 클라스에 물 한 컵 넣고 거기에 청색 잉크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주 고혹적이고 매혹적인 아름다운 색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색상의 손수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마련해도 얼마든지 물상대치로 개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위로 동이니까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동쪽과 관련해서 이 사주 8글자 모두에 보니까 목이 필요하다. 특히 간목이 필요하다. 정화일간인 경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걸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멘탈 코드를 말씀드려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런 목에 해당하는 그런 쪽으로 덕을 쌓고요. 추진력을 가지고요. 뭔가 처음 저 리더가 돼서 한번 솔선수범도 해보고요. 도전도 해보고요. 늘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게 그것이 개운법입니다. 무슨 부적 하나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간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광곡이라고 해요. 큰 넓은 계곡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진을 찍어서 방 안에 놓는다든지 휴대폰은 바탕화면에 깔아놓는다든지 그 그림을 봐가면서 간목이나 잇목의 성향에 맞는 그 멘탈 코드, 마음의 그 정신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어고 말이 강을 건너가는데요. 운동 능력으로 보면은 수보도 말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 물살이 세면은 이거 봐라 나도 하는 운동 능력 하는데 물살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즉 상류를 향해서 도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손은 그냥 환경에 순응을 하고 하류 쪽을 향해서 수영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물살과 싸우다가 죽고 손은 산다. 그래서 우생마사입니다. 이렇게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에 맞는 측은지심이라든지 덕을 쌓는다든지 솔선수범한다든지 리더십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인 개운법입니다. 또 요거에 해당하는 것을 쥐어깨, 진깨라든지 손깨라든지 이런 괴에 맞는 물상이라든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운하고 자포자기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사람이 올림픽 그 체조 선수들 보십시오. 어떤 동물, 어떤 무엇보다 인간이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 대부분 인간의 능력은 거기가 거깁니다. 노력하고 참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인간 사회에서 이런 정도는 보완할 수 있고요. 대부분 지인인사 대천명 중용에 그런 뜻이 있죠. 성자 천지도요. 성지자 인지도다. 정성
또는 성실 그 자체는 하늘에 둬고요.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또 성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인지도다, 사람의 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주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덕 어, 사서상경에 입각해서 방향 제시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준비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화 이제 목을 봤으니까요. 금을 보며 봐야죠. 금이 관성인 경우는 금은 이제 흰색을 의미하죠. 이런 것도 다 목일간이 금이 없으면 모관사주인데요. 그걸 보완하려면 흰색 승용차를 사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뭐, 그리고 이건 서쪽입니다. 또요. 예, 이런 걸 다 중첩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게 돼 있어요. 예, 금은 설문해자에서 말하기를 허신이 말하기를 금이라는 것은 금지시키는 것이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양기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요, 이 사는 6개가 모두 다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육양이에요. 주역은 6효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밑에서 음이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풍구, 이 만날 끝단자예요. 그래서 5월 달을, 이게 하지가 있는 달을 9월이라고 그래요. 천풍구. 자월은 질의 복이니까요. 복월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거기서 약간 나왔던 안으로 살짝 들어왔던 것이 신월에 비로소 나왔다는 얘기죠. 음기가. 그래서 양기가 이렇게 이제 활기차고 무질서하고 자기 뜻대로 왕성하게 이게 양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나 그런 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이 혁입니다. 혁신을 하려면은 이게 가죽혁인데요.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려야 돼요. 가죽을 베끼려면 죽어야 가죽을 베끼죠. 산채로 어떻게 호피를 베끼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운이니까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숙살, 엄숙하게 정리정돈 죽여버린다. 그 얘기죠. 계속 보면요. 토는 금을 생하는데 이 금의 글자는 토를 가지고 있다. 이 토 좌우의 이 점은 금이 땅 속에 있는 형상을 의미하는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 시절은 가을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금이 있는데 이렇게 어, 이게 밑에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토라는 거예요. 이 토. 이 토 속에 양쪽에 있는 것이 땅 속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가 금을 생하니까 금 속에는 토가 있고요. 금도 땅 속에 있다.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예, 그 말이고요. 또 이게 이제 오경 중에 하나죠. 얘기에 말하기를 가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가을은 근심, 걱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 근심, 걱정의 시절에 맞이해서 정의를 살피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좋은 말이죠. 내가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어, 내 사리사욕에 우선적으로 채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끼친 그 해악은요
언젠가 내가 까르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다 나한테 피드백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통제, 컨트롤, 이런 명상 같은 걸 해서 올곧게 가려고 해야 됩니다. 사리를 챙기는 순간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본인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아주 서경의 복선화음 사상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 시자 상황의 스승인데요. 상황이 말하기를 가을은 엄숙한 것이다. 만물이 엄숙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만물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모두 여름에서 제각각 개성, 능력, 활동, 중구난방, 혼돈 다 해도요. 가을이 되면은 모든 개체들이 가을을 따라줘야 돼요. 가을에 찬소리가 내리면은요. 고추, 호박, 넝쿨, 고구마 모든 작물이 일거에 그냥 다 끝납니다. 다 시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야 만약에 사과 100개가 있으면 썩은 거 조금 그런 거는 과감히 골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앗실로 되어 있는 놈만 이게 분별해서 평가하고 선별해서 제대로 된 것만 살려주고 그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 100개 중에 몇 개가 곰팡이가 났다, 썩기 시작했다. 한 상자에 놓으면 모두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엄숙하고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정의에 따라야 된다. 수호지심이 그거거든요. 내가 불인, 인을 해야 되는데 인하지 못하면 불인이죠. 인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불인한 행동, 생각을 했으면은 내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타인이 불인하는 것을 보면은 그 타인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런 게 발단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수십 명 한 사람을 보고도 화가 안 난다. 그거 정신 이상자죠. 그래서 맹자는 그런 경우를 잔적이라고 했어요. 잔인한 토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권을 단합해놓고도 그런 사람을 보고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잔인한 강도 그 자체입니다. 맹자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요, 공경과 장엄함은 예의 근본이다. 예라는 것은 이 사회생활 하는 질서이자 매너이자 에티켓이자 형식이자 격식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두를 지키기 위한 규범, 정의, 그것을 안 지킬 수가,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을은. 사과 100개, 1000개가 있을 때 한두 개가 썩었으면 그건 가차없이 골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설문해자에서 말하기를 천지가, 하늘과 땅이, 우주가 모든 사물들로 하여금 되도록해서 반성하게 하는 것이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숙여놓고 공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화처럼 나대고 자유분방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전부 다 상어가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이 서쪽이다. 이 서자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좌측은 언제나 양이죠. 음양 오행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태극할 때요. 우측은 이렇게 하면 음이에요. 이것이 양과 음이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입구 안으로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서쪽입니다. 그래서요, 그 방향은 서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상서대전, 이게 춘추 전국 시대에는 서경을 서라고 했고요. 한나라 때, 당나라 때까지도 그때는 그 상서라고 그랬어요. 서경을 해요. 그러다가 송 이후로
서경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서라는 것은 이게 조선할 때 곱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으로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이 색이 이렇게 중첩이 이렇게 이 판이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고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색상이 하나로 이렇게 딱 완벽하게 딱 중첩돼 있는 것이 훨씬 채도나 이런 이 고운 정도가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요. 예, 조선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선은 줄어드는 것이다. 작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선은 안으로 이게 신문 물어본다는 건데요. 사건의 내막 안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아주 심층적으로 물어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작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는 얘기죠. 즉 수렴 응축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자유분방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이 어, 수렴 응축 해가지고 수 쪽으로 가는 것이죠. 또 수는 목을 타고 곡직으로 화로 가려고 하고요. 화는 다시 금을 통해서 아, 수로 내려오려고 그러죠. 요때 이 병화와 임수는 이게 상이니까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임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이 해수는. 그래서 정반대니까 요거를 뭐가 조절을 하느냐? 토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가요. 그건 잠시 후에. 그러면 목일간이 이렇게 무한 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목은 굉장히 끈기 있고요. 추진력 있고요. 뭔가를 성장하려고 하고요. 욕구가 많습니다. 끈기 있고 회복력도 있고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거, 썩은 사과를 골라내고 그런 분별하고 판단하고 가차없이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추진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한 이 목일간들이 생각한 목생화 해가지고 화생토 재물이 모아지느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필요한 거죠. 요게 그리고요, 이게 없으면은 나무 자체도 가지가 굉장히 많다든지, 포도나무에 포도가 너무 많이 달리면은 좀 솎아내기를 해야 열매, 과실이 커지는 것이죠. 이것저것 손 마구마구 대지만 결과는 시원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목일간이 관이 없으면은 요런 쪽에 노력을 하는 것이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면 좀 과감하고 이렇게 조금 야무지게 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런 개념과요. 엄숙하고요. 아, 이 천지가 음양으로 천지가 모든 물건으로 하여금 반성하고 되도록이게 늘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사주에 이런 멘탈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주에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사주에 뭐 관이 있네 없네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 사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 주인공은 나고요. 사주는 내가 활용하는 수단이자 도구예요. 툴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이 사주가 종이라고요. 나한테 서비스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사주가 목적이고 주인이고요. 사주의 주인이 이 사주에 맞춰서 사주 자체가 주인이고 진정한 주인이 종이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사서상경을 정면으로 하고 있고
특히 주역을 이 사주는 조금 이 사이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서상경 그,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은요, 우주의 주인이 여러분들이고요, 나 자신이고요, 모든 생명체입니다. 사람은요, 그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매우 존귀하고요, 또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그 창조자이기도 해요. 이 사주가 뭐라고 너무 사주에 얽매이고요. 잘못된 그 잘못된 안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빠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이 사주에 운이 좋게 오면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요. 운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이게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내가 입을 벌리고 있어 봐야 그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 감은 또 맛도 별로 없어요. 진정으로 맛있는 감을 따려면은, 먹으려면은 올라가서 내가 순소 따먹어야 됩니다. 결혼은 왔어요. 그럼 가서 맞선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이 되는데, 결혼 오는 왔으나 맨날 방 안에 혼자 있다. 결혼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주의 사주대로 안 되는 경우가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게 심성입니다. 그래서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일종의 목이니까요. 3이나 8을 활용한다든지요.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금이니까 이제 사하고 구를. 동양에서는 뭐 죽을사 뭐 그런 거 전혀 무의미한 견해입니다. 뭐 사층을 F층이라고 하고 그런 그 통계적으로 어떤 심리학자인가요? 해봤더니 전혀 유의성이 없어요. 그런 거는 혹세무민 자체고요. 그래서 금이라면은 이게 종혁이라는 것과 요런 매일매일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된다. 어, 그거를 함께 염두에 두면은 좋아요. 요런 게 실질적인 그 테마죠. 그리고 신이다 그러면은 개운법으로서 이거는 명도 유명한 오래된 도시라든지 그런 데를 자주 활용하고 관찰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다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 수화 목금 토죠. 토가 관살이 되는 것은 수일간입니다. 이런 글자가 없으면은 무관사조가 되는데요. 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토는 토에 넣는 것이다. 토에 넣는 것을 이 고서를 보면요. 이게 특히 고문 경학에서 주로 많이 연구가 돼 있는 건데요. 글자의 모양과 그 뜻과 의와 또 소리까지도 함께 감안한 글자예요. 그래서 토라는 것은 이게 토한다는 거예요. 오바이트 뱉어놓는다는 것이요. 뱉어놓는 것이다. 함토, 이거 함은 포함한다. 머금는다. 머금었다가 토에 넣는 그 전기를 머금어서 토에 놓음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는 기운이 토라는 얘기죠. 아주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토는요. 이게 서경은 역시 도덕책이다 보니까 정치라든지 사람 덕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토를 이게 심을까 거들새기예요. 그래서 가세개예요. 토에다가 심는다. 누가 땅이 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심는 거예요. 사람 도덕, 군왕, 정치. 그래서 심고 거두고예요. 심는 것은 땅의 입장에서 머금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리면 땅이 씨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머금고 있어요. 씨를 포함해 놓으면은 그 땅은 그 씨를 발화시키고 싹을 틔워서 나무로 토해 놓는 것이죠. 예. 이 전기를 이게 씨앗을 뿌리면 목의 씨앗이 수가 되는 것이죠. 수를 키워놓으면 싹이 나오는 것은 인목이나 간목이 되고요.
떡잎이 벌어지고 가지가 벌어지고 새순이 나오고 요런 거는 을목이 되는 것이고요. 병정화는 무성하게 울창하게 녹음이 우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꽃도 피고 그러면서도 수정이 되고 조그마한 열매의 그 단초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크게 해서 가을이면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토는 이 전기를 머금었다가 토해 놓음으로써 만물을 생산한다는 거죠. 토는요. 그래서 토는 꼭 목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토는 여름도 만들어내고요. 토는 이게 지인이 수고예요. 이게 물기를 다 가둬야 여름이 올 수가 있어요. 또요, 술은요, 화의 고예요. 화의 창고죠. 이 우위로 팽창, 확산, 날리려고 하는 기운을 모두 묘 속으로 집어 넣어야 수렴 응축으로 씨앗이 보존되고 휴면 상태로 삼아서 내년에, 명년에 그걸 종자로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요. 미도 마찬가지죠. 너무 목은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인데요.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이 너무 강력하면은 금은 수렴에서 밑으로 내려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은 모두 여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계절을 다 화도 여러 생산할 수 있고요. 금도 생산할 수 있고요. 수도 목도 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겁니다. 모든 사물을 생산한다. 각 전기를 머금었다가 토에 넣음으로써 모든 사물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설문해자에 보면요. 토는 토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다. 뱉어내는 것이다. 아웃풋이다. 아웃풋으로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 글자를 보면은 그 두이자는 어때요? 이게 두이가 토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땅 표면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땅 속이에요. 땅 속. 거기에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은 예,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은 땅 위에 있는 흙이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땅 속에 있는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직선으로 나온 핵은 물건이 이 땅으로부터 최초로 나온다는 의미예요. 이게 땅 속에서 위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토해론다는 토라는 얘기죠. 아주 설명이 좋죠. 그 시절은 이게 계절할 때 개인데요. 이게 끝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여름이다. 여름이 사오미인데요. 미가 마지막인 거죠. 여기에.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토가 계절의 마지막마다 다 있어요.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토는 이 개는 늙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완성, 성숙됐다, 늙었다, 끝이라 소리죠. 그래서 만물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만물은 모두 여기라는 거죠. 뭐죠? 이 차가 이 토예요. 진술 충미를 의미를 하죠. 사계절에서 왕성했다가 늙어지게 된다. 고로 이 토를 늙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안에 위치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방, 팔방으로 통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토가 중앙이 되는 거예요. 토가. 봄의 마지막, 봄 입장에서는 이게 늙은 거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여름 입장에서는 마지막인 거죠. 가을 입장에서는 술이 마지막이고요. 겨울 입장에 해자축에서는 축이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겨울 입장에서는 늙은 거지만 이것이 다음 계절로 가게끔 계절과 계절이 경착륙할 수 있게 스무스하게 그 환절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계절뿐만 아니라 오행의 관계를 한쪽에서 한쪽 기운을 머금었다가 입력했다가 출력하는 그런 이게 양쪽을 중개, 신용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수일간이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머금고 토해 놓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중개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신뢰라는, 트러스트라는 거는요, 에, 관계의 개념이거든요. 내가 A라는 리더를 신뢰를 한다. 그러면 이 리더에 대해서 내가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뢰한다는 게 경영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논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자공인가요? 족병과 족식, 민신, 족병, 그러니까 이제 국방력과 또 경제력, 어, 또그 민심,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피치 못하게 하나를 포기한다면 뭘 먼저 포기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공자님한테. 그러니까 공자가 국방, 족병을 먼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럼 외세, 그 당시는 공자 살았을 때는 춘추 시대니까 전쟁이 자주 있었던 시대죠. 그럼에도 족병, 이 군수, 국방을 포기해라. 그 다음에 둘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하느냐? 족식, 경제, 그걸 민생을 포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예요. 신뢰가 그만큼, 그래서 백성의 신뢰를 못 얻으면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토가 없으면은요, 이 수일관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 뭐 중개 기능, 이게 머금고 토해 놓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이 토가 없으면은요, 요게 없으면은 얘네들이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편에. 그리고요, 얘가 없으면은 이게 없으니까 이 금의 기운도 또 약화되는 데다 되고 요 토의 본질적인 머금고 토해놓는 서로 관계성,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 관계가 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요.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존세간의 준말이 사람이라는 동물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려면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다 멸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끝장나는 것이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리더라면 부하도 나를 안 믿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어그러지고 약속이나 뭐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머금고 토하면서 조절 능력, 튜닝 능력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늘 투박하고 늘 누군가는 말이 나오고 뭔가 조금 조율이 잘 돼서 스무스하게 일처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이런 색깔을 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중용이나 주역 내지는 그런 쪽으로 마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면요. 예, 다음에 리더십 시간에 어떻게 해야 내가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느냐. 아, 부하로부터 내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관계로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